안녕하세요. 오벨의 법률 포커스 오경수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서 1억 원을 청구했고 피고는 5천만 원까지는 인정했습니다. 이때 법원은 소송의 원고와 피고에게 그 중간인 7,500만 원 선에서 조정을 해보라고 해냈습니다. 그런데 만약 원고나 피고가 이 조정을 거부하면 괘씸죄에 걸려 불리한 판결을 받지 않을까요? 오늘은 조정을 거부했을 때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조정이나 화해 공고에 해서 고려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소송을 시작한 후에 중간에 양 당사자가 서로 조금씩 양보해 조정하거나 법원의 화해 공고를 받아들여 분쟁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실제 2023년 발간 사법연간 통계를 보면 2022년 전국 법원의 민사사건 82만 6,776건 중 약 8%인 69,206건이 조정이나 법원의 화해 공고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82만 건 중에 43만 건은 소가 1,000만 원 이하의 소액 사건이어서 실제로 보통의 민사 소송에서 조정이나 화해 공고로 마무리되는 사건이 대략 15% 전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이나 화해 공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유리한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오히려 대부분입니다. 법원 눈치가 보이는 것도 사실이죠. 판사도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소송 중 법원의 화해 공고나 조정 절차에서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이 나왔을 때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괘씸죄와 관련 있는 부분부터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첫째, 법원의 재량이 소송의 결론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둘째, 내가 법원의 소송 절차 진행에 얼마나 잘 협조를 했는가. 예를 들어 위조된 서류로 부동산 등기가 되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냈다고 해보겠습니다.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증거가 확실한 상황에서 법원이 등기를 말소하는 대신에 피고가 돈을 얼마 주고 분쟁을 마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중재안을 냈습니다. 피고도 그럴 의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원고가 조정을 거부한다고 해서 괘씸죄로 소송에 불리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이 중재안을 냈는데 원고가 이를 거부했다고 해서 법원이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증거를 무시하고 부동산 등기는 적법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릴 수 없을 테니까요. 이런 사안에서는 소송의 결론에 법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적으므로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하는 데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에 상속재산 분할 소송에서 기여분 결정이나 위자료, 즉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와 같이 법원의 재량이 소송의 결론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은 성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언제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매번 날짜도 어기고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무리한 주장을 계속하고 소송과 관련 쓸데없는 얘기만 계속 늘어놓았는데 조정까지 거부한다면 재판의 결과가 절대 그 사람에게 우호적으로 나올 수 없겠죠. 반면에 법원의 절차 진행에 충실히 협조했고 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정도 법원에 충실히 얘기했다면 조정을 거부했다고 해서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조정안이 마음에 안 드는데 이를 거부해서 혹시 생길지 모를 불이익이 걱정된다면 이 사건의 결론에 법원의 재량이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지와 그동안 어떤 태도로 소송 절차에 임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이나 화해 공고를 받아들일 것인지 결정할 때 고려할 요소를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송 승패 결과를 얼마나 확신할 수 있는가. 끝까지 소송에서 조정이나 화해 공고보다 더 좋은 판결을 받을 자신이 있다면 당연히 조정이나 화해 공고를 받아들일 이유는 없죠. 이때 판결에 대한 전망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판단해 봐야 되는데 주장의 논리적 타당성,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한지, 상대방의 항변을 큰 문제없이 방어할 수 있는지 등 여러 요소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 둘째, 소송 중간에 재판부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조정이나 화해 공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담당 재판부가 이 사건의 판결문을 어떻게 쓸 예정인지를 대놓고 얘기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를 심증을 드러냈다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재판에 나갔는데 판사가 이 정도로 등기부여가 가능할까요? 우리 재판부는 기업의 50%를 인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1심과 동일한 결론을 낼 수도 있다 라는 말을 했다면 조정이나 화해 공고에 응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패소했을 때의 책임을 각오할 수 있는가. 조정이나 화해 공고가 좋은 이유 중에는 보통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분쟁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소송 비용에 관한 영상은 업로드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조정이나 화해 공고가 있었는데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계속 진행했다가 조정이나 화해 공고보다 더 나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 못하겠죠. 이 경우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 비용의 일부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각오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넷째, 소송 이후 분쟁 해결을 위해 또 다른 소송을 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 어떤 부부가 이혼 소송 중에 살던 아파트를 2분의 1씩 공유하는 것으로 재산 분할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 아파트가 공유 상태로 남으니 이 공유 상태를 해결하려면 또 공유를 분할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피하고자 애초에 이혼 시 재산 분할 과정에서 부부 중 한쪽이 아파트 지분을 돈으로 정산받는 조정이나 화해 공고를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소송이 끝난 후에도 또 다른 소송을 해야 할 경우 첫 번째 소송에서 조정이나 화해 공고로 분쟁을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 선택지입니다.
오늘은 소송 중간에 조정이나 법원 화해 공고가 나왔을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조정이나 법원의 화해 공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결국 유리한 사건도 있고 판결까지 가는 것이 좋은 사건도 있으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pen의 법률 포커스, 더 흥미로운 주제와 확실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